반갑습니다. 김학수 미국 곡물협회 한국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기후위기 시대의 곡물 산업의 변화, 그리고 바이오 연료, 바이오텍 종자 산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요 곡물 시장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곡물 생산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으며 그 생산을 이끌어온 혁신의 요인은 무엇인지를 보고, 두 번째로는 기후위기와 바이오 연료 산업, 다음은 식량안보와 바이오텍 종자 산업,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시사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61년부터 현재까지 인구의 증가는 1.6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옥수수, 대두, 밀과 같은 주요 곡물은 무려 5.3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보시는 대로 미국의 경우이기도 합니다만은 재배 면적은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재배 면적의 증가는 매우 낮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미국의 옥수수, 대두, 밀의 61년부터 현재까지 단위당 수확량의 증가 추세입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저변에는 1965년 노먼 블러그가 이끌어낸 녹색혁명입니다. 그 녹색혁명에서 종자 개발 그리고 생산 기술의 혁신이 중개도국들의 식량 정산을 이끌어낸 것이죠. 그 중간에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특히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이오텍이라고 말하는 바이오텍 작물의 혁명과 이어서 2000년 중반에 이루어진 바이오 연료 혁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 연료 산업은 결국은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기후 위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상 기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수송 부분에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유일한 방법이 바이오 연료입니다. 그래서 모든 국제사회,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바이오 연료를 통해서 탄소를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휘발유차에 사용하는 바이오에탄올과 경유차에 사용하는 바이오디젤입니다. 원료도 다르고 제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먼저 우리 곡물과 관련된 것을 보면은 2023년에 보면은 바이오에탄올의 원료의 70%는 옥수수와 사탕수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 정도가 사탕수수였고 70%가 옥수수의 전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디젤 쪽을 보면 제일 많은 소비를 이루간 것이 폐식용유가 되겠습니다. 왜? 탄소 강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정제팜유 그리고 대두유가 소비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바이오 연료는 정책이 이끌어가는 수요입니다. 정책이 수요를 만들고 수요가 생산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이오 연료 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세계 60여 개국에서 바이오 연료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주요한 바이오 연료의 생산국이자 소비국, 그리고 주요한 원료가 되겠습니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2000년대 중반에 바이오 연료 정책의 본격적인 도입 이후에 얼마나 바이오 연료가 많이 생산이 되었으며 소비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곡물 생산이 향상되고 증가하였는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속에는 바이오 에탄올, 바이오 디젤, 리뉴어블 디젤, 바이오 디젤과 리뉴어블 디젤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이오 디젤은 경유의 일정 혼합 비율로 혼합하면 됩니다. 리뉴어블 디젤은 정유사가 디젤유를 바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앞으로 미래적인 원료가 바이오 항공유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으로 예측하기로는 지금 현재 한 5.6%의 혼합 비율 수준에서 앞으로는 한 7%에서 8%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늘어나는 요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리뉴어블 디젤 그리고 바이오 항공유, Sustainable Aviation Fuel 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증가는 어디에서 주로 일어날 것이냐? 바이오에탄올 같은 경우에는 신흥경제국, 예를 들면 브라질, 인도가 이끌어 나갈 겁니다. 지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27% 의무혼합 제도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전기차의 본격적인 보급으로 액체 연료가 줍니다. 액체 연료가 줄면은 바이오 연료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은 바이오 디젤입니다. 바이오 디젤은 미국과 신흥 경제국인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의 의무 혼합 제도가 주마다 지금은 탄소를 얼마나 줄이는 저탄소 연료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뉴어블 디젤, 바이오 디젤의 소비가 많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폐식용료가 가장 우수한 원료이긴 한데 원료가 워낙 제한적입니다. 또 하나, 그러면 바이오 연료 산업의 장애 요인이 되는 또는 변수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전기차입니다. 전기차가 발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액체 연료가 영향을 받고 액체 연료에 혼합되는 바이오 연료가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 변수가 바이오 항공유입니다. 바이오 항공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년부터 EU는 2%의 의무 혼합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기준입니다. 유럽에서 나오는 비행기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모든 나라도 2030년에는 10% 혼합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20일 출범하는 미국의 새 정부입니다. 바이오 연료에는 두 가지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화석 연료를 지지합니다. 화석 연료를 지지하면 바이오 에탄올에 부정적입니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겠다. 이것은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없애면 전기차 보급 속도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액체 연료의 수명이 연장이 되는, 상반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텍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동일한 생산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토지가 얼마나 이용되었느냐 하는 그림을 보시고 있고요. 이게 중요한 그 바이오에탄올 이벤트입니다. 특히 1995년, 96년 제초제 내성의 대두 그리고 병충해 내성의 옥수수가 개발되면서 본격적으로 곡물 시장의 정산의 혁신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 한 30개국 정도 바이오텍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생산되는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은 미국 쪽의 사례이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국가들,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옥수수와 대두는 거의 90%에서 100%까지 바이오 GM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고요. 유럽에도 스페인, 포르투갈은 GM 옥수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물이고요. 그리고 세계 각국의 GM 작물의 재배 추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유전자 편집, 진 에디팅, 크리스프카스9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과연 GMO로 분류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기술, 전통적인 육종으로 볼 것이냐, 이러한 쪽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추가적인 논의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많은 나라에서는 진 에디팅을 GM과는 별도로 구분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미 옥수수와 대두는 상업화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의 결과를 보시면은 이러한 효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 자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승인된 GM 작물은 없습니다. 한국은 꾸준히 GM을 한 1,000만 톤 내외의 GM 곡물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시사점을 짧게 보겠습니다. 바이오 연료 산업은 현실적인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 감축을 위한 수요 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CI가 낮은 폐식용유, 동물성 유지 이것이 주된 연료로 사용이 되겠지만 결국은 생산이
수요가 확대가 되면 대두와 옥수수 기반의 바이오 연료 사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2040년, 2050년에는 결국은 이퓨얼이라는 새로운 연료에 의해서 이러한 바이오 연료도 그때는 아마 많이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이러한 바이오 연료의 원료 확보를 위한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또 차세대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는 기술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텍 종자 산업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예를 보셨죠. 그리고 모든 글로벌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식량 안보가 필요합니다. 식량 안보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GM 작물, 진 에디팅 작물 이러한 노력들은 각국이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곡물, 주요 식량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식량 안보는 식품의 안전성을 생각하는 식량 안보, 또 식품의 안전성은 식량 안보를 생각하는 식품의 안전성, 이러한 서로 교차하는 이러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또 중국 쪽에서 개발이 확대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대응책이 뭐냐? 무조건 맡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대응해서 국내에 기술을 축적하고 발전시킬 것이냐? 또 하나는 국내의 종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가 육성, 또 연구개발의 환경 조성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유전자 교정이라는 이 부분은 어떤 여러 가지 다국적 기업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달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비자 니즈에 맞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원예 특작 작물을 수급을 안정화시키고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툴로서도 사용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